유럽이 한국에게 졌습니다. 배터리 전쟁에서요. 20조 원을 쏟아붓고 유럽 최고의 천재들을 모아놓고 유럽 전체가 올인했는데 결국 BMW는 한국 삼성 SDI한테 달려갔습니다. 한국이 30년 동안 기름때 묻혀가며 쌓아 올린 기술을 유럽은 돈으로 4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골드만삭스, 폭스바겐, BMW,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투자자들이 전부 베팅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공장은 설계 용량의 5%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6천억 원어치 장비는 포장도 뜯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 있었고요. 중국 업체 말로는 자기들은 4개월이면 끝나는 걸 이 사람들은 4년이 지나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회사 하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한 대륙의 오만이 한국의 30년 짬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전시품은 유럽 배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노스볼트입니다. 유럽의 수조원이 왜 한국의 짬 앞에 녹아내렸는지 지금 전시를 시작합니다. 2016년 스웨덴 스톡홀름 피터 칼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부사장 출신으로 일론 머스크 밑에서 공급망을 총괄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동료 파올로 체루티와 함께 테슬라를 나옵니다. 그리고 고향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선언하죠. 유럽은 왜 배터리를 직접 못 만드나? 한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솔직히 당시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유럽 전체가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죠. 왜냐고요? 상황을 한번 보시죠. 당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중국의 CATL, BYD, 이 아시아 기업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자동차 산업의 심장인 독일조차 배터리만큼은 100%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럽 입장에서 자존심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였어요.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데 그 핵심 부품을 전부 남의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 이건 자동차 종주국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죠. 그래서 피터 칼슨의 선언에 유럽이 환호했습니다. 폭스바겐은 9억 유로,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20% 지분을 가져갔고요. 골드만삭스도 지분 19%를 찍으며 이대 주주로 올라탔습니다. BMW,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줄을 섰어요. 유럽투자은행은 친환경 배터리라는 명목으로 역대급 특별 대출까지 터뜨려줬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이라는 대륙이 올인을 한 겁니다. 노스볼트가 설립 후 약 8년간 조달한 투자금은 무려 150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삼성 SDI가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 3개를 짓고 장비까지 채우는 데 든 돈이 약 4조 원입니다. 노스볼트가 태운 20조면 한국식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배터리 공장을 5개는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수주장호는 550억 달러, 약 80조 원에 육박했고요. 피터 칼슨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10년 안에 유럽 배터리 시장의 25%를 가져가겠다. 이건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다. 스웨덴 최북단 스켈레프터라는 작은 도시에 거대한 기가 팩토리가 올라갔습니다. 친환경 수력 발전으로만 가동되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배터리 공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요. 독일에도 공장을 짓고 캐나다에도 짓겠다고 했어요. 직원을 매주 150명씩 뽑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건 성공 스토리잖아요. 테슬라 출신의 화려한 이력, 유럽연합의 전폭적 지원, 천문학적 투자금.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조건이 함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수율이라는 개념입니다. 배터리 공장에서 수율이란 쉽게 말하면 만든 배터리 중에서 실제로 팔 수 있는 놈의 비율을 뜻합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70개만 쓸 수 있으면은 수율 70%, 나머지 30개는 버리는 겁니다. 돈을 들여 만들었는데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설계가 반이고 수율이 나머지 반이다. 한국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 회사들은 1990년대부터 배터리를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약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삽질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에서 배우면서 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밤새 기름때 묻히며 불량 원인을 찾아내던 현장 엔지니어들의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수율 95%에서 97%를 찍고 있습니다. 100개 만들면 95개 이상이 바로 제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노스볼트는요, 2022년 말에 첫 배터리를 겨우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수율이 처참했습니다. 중국의 한 배터리 업계 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새 공장 수율을 4개월 만에 96%까지 올린다. 노스볼트는 4년이 걸리고도 70%를 못 넘겼다. 4개월 대 4년,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노스볼트 경영진 중에 배터리 제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피터 칼슨은 테슬라에서 공급망 관리를 했지 공장에서 직접 배터리를 만들어 본 적은 없었어요. 다른 경영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백종원 레시피 보고 따라 한 적 있으시죠?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 조절 타이밍, 간 보는 감각, 재료를 넣는 순서의 미묘한 차이, 그래서 이런 건 레시피에 안 나와 있거든요. 10년 넘게 주방에 서본 사람만 아는 손맛이에요.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전극을 코팅하는 압력, 건조 온도의 미세한 차이, 습도에 따른 공정 조절, 이런 건 논문이나 매뉴얼에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수만 번의 실패와 수정을 반복한 현장 엔지니어의 몸에만 새겨져 있는 겁니다. 노스볼트는 이걸 자동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최첨단 설비를 사면 되지 않느냐고요. 실제로 수천억 원어치 장비를 사들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장비 중 상당수가 중국제였습니다. 중국에서 장비를 사왔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중국 엔지니어를 불러야 했어요. 아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장비도 사람도 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납니다. 공장에 4,000개의 장비 박스가 포장도 뜯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어요. 금액으로 치면은 약 6천억 원어치입니다. 설비를 사놓고도 설치를 못한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양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장비 검수도 대충 했다라는 내부 고발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한 직원은 이런 증언을 했어요. 유럽 출신 작업자가 금속 가루를 일반 청소기로 빨아들이다가 분진 폭발을 일으킨 적도 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요. 배터리 만들 때 나오는 금속 가루는 아주 미세해서 공기 중에 흩어지면 화약이랑 똑같아집니다. 여기에 일반 청소기를 갖다 대면 모터에서 튀는 작은 불꽃 하나에 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공장에서는 반드시 불꽃이 안 튀는 특수 방폭 청소기를 써야 합니다. 이건 입사 첫날에 배우는 상식이에요. 한국의 배터리 공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기초가 안 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BMW가 드디어 폭탄을 투하합니다. 20억 유로, 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이 계약은 2020년에 체결된 건데요. 원래 2024년부터 노스볼트가 BMW의 5세대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i4, i7, iX 같은 BMW 전기차에 들어갈 핵심 부품이었죠. 그런데 노스볼트가 납품 일정을 2년이나 미루면서 BMW의 인내심이 바닥난 겁니다. BMW의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스볼트와 BMW 그룹은 공동으로 노스볼트의 활동을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돌려서 말한 거죠. 결국은 지금 만드는 건 포기하고 다음 거나 잘 해봐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퇴장 통보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BMW가 노스볼트 대신 선택한 회사,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이미 헝가리 괴드에서 BMW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2017년부터요. 거의 10년 가까이 묵묵히 납품을 해온 거죠. 노스볼트가 화려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유럽의 희망으로 치켜 세워지던 그 시간 동안 삼성 SDI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헝가리에서 공장 한 개를 돌리고 두 번째를 짓고 세 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BMW, 폭스바겐, 아우디에 묵묵히 배터리를 납품하면서요. 4조 원이 넘는 추가 투자를 집행하면서 유럽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걸 정확히 맞춰주고 있었던 겁니다. 글쎄요,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운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노스볼트가 망해서 반사이익을 본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삼성 SDI가 헝가리에 첫 공장을 세운 게 2017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브라운관 TV를 만들던 옛 공장 부지입니다. 브라운관이 사라지면서 폐쇄된 공장을
배터리 생산 시설로 탈바꿈시킨 거예요. 한 세대 전에 실패를 딛고 다음 세대의 도약을 만든 겁니다. 이것만 봐도 짬이라는 게 뭔지 느껴지시죠? 다시 노스볼트로 돌아가면 BMW의 계약 취소 이후 상황은 빠르게 나락으로 갑니다. 2024년 9월 전체 직원의 20%인 1,600명을 해고합니다. 공장 확장 계획도 전면 중단됐어요. 매달 약 1,300억 원씩 현금이 빠져나가는데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2024년 11월 결국 미국에서 파산 보호를 신청합니다. 이때 공개된 재무 상태가 충격적이에요. 부채가 58억 달러, 한화로 약 8조 원. 그런데 남은 현금은요, 고작 3천만 달러, 약 430억 원.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파산 신청 다음 날 창업자 피터 칼슨이 CEO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씁쓸한 사실이 있어요. 칼슨은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자기 지분 일부를 팔아서 수억 크로나, 한화로 수백억 원을 개인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가라앉고 있는데 CEO는 구명보트를 타고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파산 신고 3개월 만에 칼슨이 AI 제조 스타트업을 새로 창업했다는 겁니다. 58억 달러 빚더미를 남겨놓고요. 2025년 3월 노스볼트는 본국 스웨덴에서도 최종 파산 신청을 합니다. 현대 스웨덴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었습니다.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 스켈레프터는 최대 고용주를 잃고 황폐화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배터리 독립 선언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노스볼트는 왜 무너졌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의 경제를 무시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반도체와 비슷해요. 한번 해본 사람과 처음 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30년 동안 축적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수만 번의 실패에서 뽑아낸 미세 조정의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배터리 전극을 만들 때 슬러리라는 반죽 같은 걸 금속 코일에 바르거든요. 이 코팅 두께가 머리카락 절반도 안 돼요. 수십 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균일하게 발라야 합니다. 온도가 1도 바뀌면 점도가 달라지고 습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기포가 생겨요. 이런 걸 기계가 알아서 해줄까요? 아닙니다. 기계가 놓치는 미세한 이상을 감지하고 즉각 대응해야 하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키우는데 30년이 걸린 겁니다. 노스볼트는 이걸 최첨단 자동화로 압축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대로입니다. 두 번째, 한 공장도 제대로 못 돌리면서 동시에 5개국의 공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스웨덴, 독일, 폴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원래 계획대로라면 유럽과 북미에 걸친 거대한 배터리 제국이 만들어졌어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공장 스켈레프터에서 수율이 목표의 0.5%밖에 안 나오고 있었는데 다른 공장들까지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마치 처음 창업한 가게에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면서 전국 체인 확장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워낙 많았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아니었죠. 반면 삼성 SDI를 보세요. 헝가리 괴드에 첫 공장을 세운 게 2017년이에요. 거기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를 짓고 그것도 검증한 다음에 세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장 하나하나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그걸 다음 공장에 이식하는 단계적 확장이었어요. 느려 보이지만 결국 이 방식이 이긴 겁니다. 세 번째, 리더십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피터 칼슨은 비전을 파는데 천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배터리라는 스토리로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었고 유럽 정치인들의 마음을 샀어요. 말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건 비전을 파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노스볼트의 고위 임원들은 주 4일만 출근했다라는 내부 증언이 있어요. 실질적인 공장 운영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현장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고요. 한국 배터리 공장에서는 어떤가요? 수율에 문제가 생기면 임원이든 팀장이든 공장에 들어가서 밤을 새웁니다. 기름때 묻히면서 라인을 직접 점검해요. 이거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기술보다 더 복제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문화예요. 노스볼트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세요? 진정한 도전은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대로도 빠르게도 못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오만이었어요.
2026년 4월 현재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스볼트의 스웨덴 공장과 연구시설은 미국의 리튬황 배터리 기업 라이텐에 약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에 인수되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자존심이 결국 미국에 넘어간 셈이에요. 유럽이 꿈꾸던 배터리 주권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요, 2026년 현재 헝가리에서 세 번째 공장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BMW, 현대, 폭스바겐, 아우디,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삼성 SDI의 배터리를 넣고 있어요. 2005년부터 시작된 BMW와의 협력은 어느새 17년째, 전고체 배터리라는 차세대 기술까지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은 전기차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전시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돈 주고 30년을 살 수 있다면 노스볼트는 망하지 않았다. 노스볼트가 20조 원을 태워도 만들지 못한 것을 한국 엔지니어들은 30년의 짬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짬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도, 투자 라운드의 숫자에도, 정치인들의 연설에도 담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기름때 묻은 손으로 불량품을 하나하나 골라내면서 이번엔 왜 안 됐지를 밤새 고민하면서 그렇게 쌓인 30년, 유럽의 수조 원이 한국의 이 짬 앞에서 녹아내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를 묵묵히 쌓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돈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따라잡으려 할 때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노스볼트가 증명해줬으니까요. 오늘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박물관의 관람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세상에 의미 있는 실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꼭 한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실패박물관은 실패를 전시하지만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전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